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목표는 한반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최종 목표는 중국 대륙 정복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꿈과 야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계는 중원 정복 야망을 글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의정부에 있는 이성계 태조대왕의 동상입니다. 태조대왕은 한민족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을 쏘는데 거의 백발백중, 신철기물한 능력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임금에 앞서서 무인, 군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숱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한민족사상 가장 위대한 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성계가 상대한 적은 몽골족인 원나라, 만주에 사는 여진족, 중국의 한족, 그리고 일본의 왜구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한반도 주변 4개 민족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백전백승을 거두었습니다. 전투 현장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드넓은 만주 평야였습니다. 이성계는 남과 북, 때로는 동과 서에 수천리를 오가며 줄곧 승리 소식만 전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인 이성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맞춰 아예 새로운 판을 짭니다. 원나라가 몽골 초원으로 쫓겨가고 명나라가 부상하고 고려가 쇠퇴한 이 상황에서 고려를 개혁하기보다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즉 개혁보다는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개혁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혁명은 단칼에 일시에 변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계의 판단은 고려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혁명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꿈은 한반도나 만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륙인 중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 되는 게 그의 가슴에 숨겨진 최종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을 건국한 후에 태조 이성계는 중국 산둥성에 상인으로 위장한 500명의 특수부대원을 침투시킵니다. 이는 명나라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중국 정복에 대한 야망은 젊은 날 백악산, 북한산에 오른 뒤 쓴 글에서 확인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북한산에 올라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세조실록 9년 9월 8일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백운봉, 즉 백운봉에 올라라는 시입니다.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등백운봉. 인수반등 상벽봉 이람고개 두우중 약장안개 위오토 초월강남 기불용. 풀이를 하면은 풀덩쿨 움켜쥐며
인수, 손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풀덩쿨 움켜쥐며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암자 하나 높이 북두칠성에 닿아 있네. 만약 눈에 보이는 곳, 우리 땅으로 한다면은 초나라, 월나라, 강남을 어찌 수용,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리요. 즉 중국 대륙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웅대한 꿈을 밝힌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 북한산에 오르는 건 쉽지 않죠. 북한산 백운대는 836m입니다. 지금은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오르는 데 편하지만 지금도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600년 전 태조 이성계가 백운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지금보다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선화나 로프 등 등산 장비도 없이 손으로 나무와 풀뿌리 덩쿨을 움켜쥐며 바위산인 백운대 정상에 올라가 이성계는 호연지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시를 좀 해석하면은 푸른 봉우리 정상에 섰을 때 이성계가 정상에 섰을 때 구름이 쭉 깔려 있었던 거죠. 흰 구름이 산속 암자로부터 하늘로 쭉 뻗쳐 있다. 이성계는 이 구름이 암자에서 북두칠성까지 이어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에 나오는 두 우가 북두칠성입니다. 동양천문에서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은 임금과 대궐을 상징합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 주변 약간 위쪽에 있죠. 이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인간 세계 중심이 되겠다는 이성계의 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죠. 이성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정복할 의지를 시에서 밝힙니다. 이성계의 눈높이는, 시에 나타난 눈높이는 초나라, 월나라, 강남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한족의 중심인, 한족의 무대인 황허강, 양자강 유역까지 이성계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죠. 즉, 이성계는 중국 대륙 진출 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호연지기를 알 수 있는 시가 또 있습니다. 조선 후기학자인 홍만종이 지은 시평론집 소화시평에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홍만종은 소화시평에서 태조대왕의 시를 소개하면서 필력이 대단히 호기롭다. 그리고 장대하다. 가히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대풍가와 더불어 자웅을 겨룰 만하다라고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중원의 패자인 한나라 고조와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의 거의 쌍벽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백운대에 홍만종이 쓴 책에 나온 시도 백운대에 올라가 읊은 것입니다. 돌을 고봉 접두괴 한양 형승 자천계 산반대륙 경삼각 해의 장강 출 5대 우뚝이 높은 봉우리가 북두성에 닿았구나. 한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하늘이 열었다네. 대륙을 깔고 앉은 봉우리가 삼각을 바쳤는데 5대산을 나온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라. 자, 대단히 웅장하고 큰 야망을 밝힌 시로 느껴지죠. 그러나 태조는 이 같은 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제국 건설의 대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원, 중국 대륙의 강자, 명나라의 급속한 팽창과 조선의 정세 변화,
제1차 왕전환, 제2차 왕전환은 조선의 정세 변화로 태조 이성계는 웅대한 뜻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대망은 훗날 증손자인 세조가 어전회의에서 이어받을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실천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세출의 신군인 이성계는 대망인 중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높이는 결코 조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꿈은 중원 진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